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는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요. 아닙니다. 대표님은 미국에 베트남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핑계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챙겨서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조금 불규칙하긴 합니다. 처음이라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저희 그 유튜브의 제목을 뭘 할까 하다가 네네. 아무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우리보다 그래도 좀 젊은 스텝이 한 분 저 뒤에 계시긴 한데 저분도 상태가 뭐 영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상빈 변영석이어서 그리고 라이프 코칭이라는 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변의 라이프 코칭 이렇게 이변이 있다. 이변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네. 이변의 라이프 코칭 이렇게 일단 이름을 좀 정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맞습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제 영어 오늘 막 자료도 영어 텍스트를 오늘 아침에 막 몇 개 줘가지고 읽으라고 심지어 하나는 논문인데 네, 하여튼 근데 이 용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따 얘기를 하면 좀 쉬워질 텐데 non-judgmental communication 이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판단적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어떡할까요? non-judgmental 이걸 뭐라고 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번역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단을 보류하는 의사소통 방법? 그렇죠. 이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판단하지 않는, 그쵸.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non-judgmental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건 틀렸어. 바로바로 막 이렇게 그거는 네가 정보가 잘못됐거나 뭐 너의 생각이 잘못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아닌 그쵸. 그것을 보류하고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쵸. 그런 커뮤니케이션 혹은 애티튜드 태도를 네. 이제 말하는데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시더니 여기 확 꽂히셨어요. 네네. 넌 저지멘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겠다. 꽂히셔가지고 오늘 네네.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non-judgmental attitude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이따가 이제 상담 주제도 이제 이런 거랑 유사한 주제들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앞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뭐냐, 이것의 정체가 뭐냐를 먼저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주제고 너무 강조돼서 귀가 아프게 듣는 단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요? 얘기하면 네, 이 맞습니다. non-judgmental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엄청 자주 씁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쓰고 이제 이게 그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의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교육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마다 이제 카운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난저지멘탈이에요. 카운셀러들이 주로 네. 조언을 하거나 담임 선생님부터 할 때, 시작해서 뭐 선생님도 계속 그렇고. 그 화두가 되는 게 난저지멘탈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다. 그렇죠.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네. 단어죠.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확장되면은 본인 스스로를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도 보류시켜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따가 뭐 우리 케이스를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남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혹은 다른 사물들을 판단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법들이냐? 그게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정신 건강에 혹은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태도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요런 얘기가 어느 포인트에 나오게 된다를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미국에 가신 분들이거나 혹은 러시아
특정 지역 혹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다. 이제 그 크리스천이 아니라 뭐 캐톨릭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셨다.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여자분들은 그 파스텔 톤의 치마, 긴 치마를 입고 네. 있고요. 남자분들은 중절모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명주실을 허리에 차고 뭐 막 검은 정장을 입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정말 백투더퓨처처럼 뭐 한 200년 뒤로 돌아간 것처럼 네. 검은색 옷을 입은 털이 많은 사람들이 막 걸어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특정 지구나 유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지하철을 탔는데 한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참 문화적 다양성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다문화, 다인종 네네. 국가에서 살아갈 네. 때 좀 가져야 되는 어떤 그 마인드 네네. 인 것으로 보여요. 네네.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일상적이지는 않아. 네네. 그러니까 요런 상황은 집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정한 케이스에 생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국 애들끼리 모여갖고 있는 이런 학교 안에서는 또 잘 안 벌어져. 조금 더 생활로 들어가서 상황이라면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요게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MBTI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뭐 T는 어떻다, I는 어떻다, 네. E는 어떻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T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그쵸. 사람의 행동을 이제는 얘는 T라서 그래. T니까 이럴 거야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춰졌을 때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나 본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나 그런 행동 양태들이나 성격들이나 이동들이 보이면 거부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려서 음, 건전한 관계 정립이나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음,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일 수 있겠죠.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 네네. 조금 더 한 단계 낮춰서 네네. 이 케이스를 좀 보면 애가 놀고 있어.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자 이제 양치질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네네. 이때 아이는 아니 좀 있다가 이래요. 엄마가 지금 빨리 안 가?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 이 상황이 저는 연상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수많은 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직원이 왔어. 직원이 와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내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네. 이걸 보고서라고 써왔어? 그렇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을 놓고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결정과 자기만의 생각들을 담아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맞아요. 예. 상황들이 이제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부 싸움이 다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엄마와 애들의 싸움, 아빠와 애들의 싸움, 엄마와 아빠의 싸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 더 낮춰보면 네네. 굉장히 많은 순간에 우리는 어떤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일상화된 문화 안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럼 난 저지멘터를 하려면 전부 다 판단을 하면 안 돼?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 판단의 순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그리고 대표님께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건 그냥 어떤 뉴트럴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그냥 아주 뉴트럴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이스 어떤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할 것이다.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관념이나 생각들 때문에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한테 너 지금 안 가?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엄마 잠깐만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뱉었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잠깐만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게을러 터져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엄마는 워낙 애가 맨날 말을 바로바로 안 듣다 보니까 이 게을러 터져란 말이 바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을 것이냐.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억울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억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상황에 그리고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이루어지는 이런 판단의 근거들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텐데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본인 정신 건강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이롭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판단을 내려. 근데 사실 이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다 각각의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 뭐 관념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기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해야 된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바보가 되거나 뭐 좀 덜 떨어진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되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자라야 돼라고 거꾸로 치열업된 상태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려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뭘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판단한 난 저지멘탈은 일치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장을 마음껏 펼쳐야 하고 어느 장소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제 잡은 이유는 네네. 이게 만들어낸 심각한 폐해가 있다. 그쵸. 때문에 사실 얘기를 이제 우리가 그쵸. 시작하게 된 건데 뭐가 문제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문화적 다양성이 많은 네. 공간에서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의 측면에서 하나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편한 일상생활 친구, 가족들과 있을 때 이런 종류의 언어가 만들 수 있는 문제 두 가지 층위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연령의 다양성들이 큰 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은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누긴 하지만 나누는 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나눈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요즘에 한국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게 헤이크라임이죠. 그러니까 에이시안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에이시안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얼마 전에도 뉴스가 있었죠. 길 가는 에이시안 할머니를 누군가 공격을 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저지멘탈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폐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고착 강화시키는 그런 습관 내지는 그런 어떤 그쵸. 태도가 이제 이에 대한 경고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 그쵸. 두 번째로 좀 일상으로 내려오면 일상적으로는 이제 남을 평가한다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자기 주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본인 판단에만 근거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주 일상생활에서는 친구하고의 관계가 뭐 잘 안 풀리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건강에 굉장히 큰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을 테고 관계 사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 어떤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만들어지는 문제라고 보면 아까 앞서는 좀 이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계속 강화 고착시켜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렇죠. 사회적 소지가 갈등으로 되는 비화가 행위. 많이 됐죠. 예, 지금까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걸 조금 작은 맥락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단절 야기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그쵸. 겁먹게 하거나 그렇죠. 거꾸로 본인이 본인에 그렇게 될 수도 대해서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쵸. 여지를 가진 그쵸. 어떤 행동들이 쉽게 판단하고 평가 내려버리는 그쵸. 이런 행위 안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폭넓은 성찰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해봐야 필요가 있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뭔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좀 이제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잠깐 요 끊고 다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럼 네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